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원종태 생태활동가입니다.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니 불러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거제 남부 관광단지 지정처분 무효 확인 국민소송을 진행하고 계시죠? 네. 네, 먼저 거제 남부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 거제 하면 유명한 곳이 바람의 언덕 있죠. 네네. 네. 그리고 거제 자연휴양림, 학동 몽돌해수욕장, 거제 해금강. 네. 여기가 우리 거제도에서 가장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마지막 남은 원시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가 이제 한려해상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거기가 포함되어 있는 곳, 경남 거제시 남부면하고 율포리 그 뒷산, 약 100만 평의 산을 이렇게 허물어 가지고 27홀 골프장을 만드는 그 작업이 거제 남부 관광단지죠. 아니, 제 사진 보니까 완전 네. 산이 막 정말 머리를 갖다가 다들 막 깎아놓은 것처럼 해서 좀 가슴이 아프던데, 이에 대해서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좀. 저희들이 이게 표면화된 게 2017년 정도 돼요.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대응을 했죠. 뭐든지 이게 개발 계획이라는 게 공개되는 거는 행정기관이면서 설명회를 연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공고를 한다든가 고시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관광단지 들어온다 해가지고 마을에서 주민 설명회 있을 때부터 저희들 활동을 2017년부터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대응을 해왔고, 뭐 한 6, 7년 정도 됐죠. 뭐 늘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생태 조사. 저희들이 보기에 누구나 현장에 가보면 상식적으로 여기는 골프장 할 곳이 아니다, 이렇게 다들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울창한 숲이고 산림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바로 뒤쪽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경계가 국립공원이고, 바로 앞은 그 미국 FDA 수역이라고 폐류 수출하는 그런 구역이 한 2, 3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바다와 접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에요. 그리고 경사도가 25도 정도 되면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20도, 25도 넘는 개발 면적에서 20에서 25도 넘는 데가 65% 정도 되는 아주 급경사, 이런 산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거제도에서 가장 높은 가라산하고 두 번째 높은 노자산, 그 남서 사면 전체를 이렇게 싹 훼손하는 거니까 뭐보다 상식적으로 좀 어렵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평상시에 봐도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숲이 워낙 울창하니까 워낙 좋은데, 자기들 전력환경평가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면 다 없는 것도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생태조사, 집회,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집회를 한 30회 정도 한 것 같고요. 낙동항청에서도 하고, 도청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도 한 20회 이상 한 것 같아요. 하고, 저희들이 작년 6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시청 앞에서 매일 집회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째 하고 있죠. 거기서 네. 보니까 또 노자산에서 네. 문화예술가들이 또 그렇죠. 그 핫도 하시고. 네네. 우리 경남에 계신 시인 작가분들 네. 답사해가지고 현장을 보고 시도 써주시고, 네. 다음에 우리가 무의자연 노자산 음악축제도 2회 했고, 또 노자산 팔색조를 찾아라. 뭐 네네. 그래갖고. 오늘도 방금 그 행사를 하고 왔고, 그리고 작년에 5월 31일에는 실제적으로 1박 2일 동안 전국의 새덕후, 새 좋아하시는 분들 한 50분이 와가지고 야간 새조사하고 주간 새조사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60종 이상의 새들을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때 팔색조도 한 10여 마리 이상 확인을 했고, 긴꼬리 딱새도 그 정도 확인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만 네. 해도 숲에서 태어나갔고 숲에서 모든 걸 얻고 또 숲에서 죽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특별히 이 노자산에서 희귀종도 있고 그런데 노자산에 대해서 어떤 산인지 어떤 산이길래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그렇죠. 예. 일단 우리가 노자, 장자, 맹자, 공자 할 때 그 노자산이에요. 네. 무의자연, 상선약수, 뭐 곡신불사 이런 여러 자연을 좋아하고 좀 자연 철학적인 것을 담은 그런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노자산이에요. 그리고 노자는 도교 쪽에서 철학적으로는 이게 철학자지만 도교 쪽에서는 신선이 된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노자산의 이름이 신선이 된 산이다. 이런 의미로 선조들이 붙인 것 같아요. 그래 신선이 되려면 불로초를 먹겠죠. 물도 맑아야 되고 영 다르지 않겠어요. 신선이 그렇죠. 살 수 있는 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산이 굉장히 울창하고 기화요초, 뭐 온갖 풀들 불로장생 할 수 있는 것들. 뭐 심지어 그런 말도 있죠. 우리 진시황이 뭐 삼천, 동정, 선남, 선녀들을 이렇게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는데 거기가 도착했던 데가 그 밑에 거제 해금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해금강 같은 둘레거든요. 하여튼 그런 산이죠. 그래가지고 역사성도 예. 있더라고요. 조선시대는 봉산으로도. 예. 봉산이라는 말이 금알봉자예요. 국가에서 벌채라든지 벌목을 못하게 하고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국가산인 거죠. 쉽게 하면 국유림. 그래서 저 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했고 실제 기록에 의하면은 고려 팔만대장경 경판을 만드는 것들도 여기에 있는 돌배나무라든지 또 산번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 가지고 남해 군 있죠. 네. 거기서 팔만대장경판을 만들었대요. 그 나무들을 하던 데가 이렇게 노자산이고 가라산이고 이쪽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 예정지 안에 들어가 있는 곳도 가라산 봉수대라고 대마도하고 불과 뭐 한 55, 6m 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가장 최전방에 있는 그 봉수대까지도 경남도 문화재 기념물인데 자기들 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네, 네. 또 희귀종도 살고 있고 네. 아름다운 이 산이 지금 이제 개발되는 걸로 절단 위기가 맞이하는데 네. 어떻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어떤 개발 행위를 하려면 대규모 개발 같은 경우는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전략적이다. 사전에 이곳을 그 관광단지로 할 수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 거제시가 신청 기관이죠. 신청 기관이 그래 이제 전략 환경 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 평가서를 검토하는 기관이 있어요. 협의를 해주는 기관이 낙동환경청 가까이 있죠. 거기서 이렇게 협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곳은 이 100만 평, 산 100만 평, 바다 약 20만 평은 거제나무 관광단지로 하시오라고 협의를 해줬어요. 협의를 해주니 이제 이 승인권은 도지사한테 있거든요. 경남도지사가 관광단지입니다라고 지정 고시를 했어요. 이게 19년 5월 16일 날 관광단지 지정이 됐어요. 이제 관광단지 지정이 됐으니 다음은 이제 개발 계획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해요. 그것도 이제 절차를 거쳐서 작년 6월 22일 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가 해줬죠. 완료를 해주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도지사가 좋아 관광단지로 개발하시오라는 승인을 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가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조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건이 많아가지고 조건들을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최소한 한 1년 이상 2년 정도까지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희귀종도 많고 네. 탈색조 같은 네. 희귀종, 멸종 위기에 있는 그 식물이라든지 이런 이 숲을 갖다가 산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개발을 하려면 뭔가 규제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환경영향. 그렇죠. 예. 사실상 모든 개발 계획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만이
이 개발 계획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뭐 환경단체들이 많이 보시지만 개발 계획할 때는 항상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실제로 개발 계획이 못 되도록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전략 환경영향 평가, 네. 저희들이 이제 소통을 하려는 게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에는 저희들이 수년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멸종위기종이라든지 법정 보호종들이 50여 종이나 있어요. 네. 엄청나게 많죠. 네. 자기들은 단 2종 있다고 했어요. 단 두 종이 어떤 거예요? 뭐 사과하고 네. 황조롱이하고 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팔색조라든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긴꼬리 딱새라든지 애기뿔 소똥불이라든지 대흥란 그다음에 애기 송이풀 뭐 이런 멸종위기종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없다고들 했죠. 그 다음에 유일하게 거제도에만 있는 거제외줄 달팽이 이런 멸종위기종들이 없다고 했는 게 조사도 안 하고 없다고 한 거고 그래서 작년에 재판에서 조사를 거짓했다 해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은 거죠. 이 조사 업체가.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저희들이 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이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미리 예측해 그렇죠. 갖고 평가하고 환경 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게 엉터리로 된다면 그렇죠. 이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보기엔 이제 출발부터가 잘 못됐다는 거예요. 네. 첫 단추를 네. 잘 못 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육 환경청이 2000년 6월 17일 날 네. 직접 네. 이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가 잘못됐다고 거짓이라고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에요.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장은 당신들이 고발을 했으니 고발 결과 기소도 됐잖아요. 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행정 절차, 향후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마라. 이렇게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협의를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줬죠. 이런 걸 할 때는 시민단체도 있지만 네. 뭐 이렇게 솔직히 이런 시민의 의사를 갖다가 이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제시라든지 그런 데 있다. 사실상 사업자가 거제시고요. 행정이 네.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있지만 또 입법 기관들이 또 그런 거에 있어서 감시하고 규제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도 네. 거제 남부 관광단지 개발 촉진을 위한 네. 뭐 건의문 같은 것도 작성하고 결의문도 작성한 게 거제시의회입니다. 이 앞전시의회에서. 그게 이제 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을 분들이 네.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관광단지가 들어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땅값도 오르고 지역 발전이 되고 인구도 늘어난다. 네.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반대 데모를 하면 자기들 우리 앞에서 찬성 데모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표가 있으니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원이라든지 시라든지 더욱 열심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는 경원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거제 지역 어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엉터리 영향평가로 진행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죠? 그분들이 작년 겨울에 한 120일 동안 그 단식 농성을 했어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낙동청 앞에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일단은 그 앞에 의장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급경사지에서 대규모 개발을 하다 보면 흙탕물이라든지 개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장에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 운영 과정에서 농약, 비료 이런 거 이래가지고 좀 어장을 하기 힘들다 사실상. 그래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도 워낙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잘 안 해주죠, 협상이. 그런데 일부 좀 협상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숲이라고 할 수 있지, 지금만큼 숲의 중요성을 갖다가 그렇죠. 강조하는 네.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숲을 만드는 데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고 또 특히나 지금 기후위기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한다면 이 100만 평이 한 번 사라지고 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은 이제 그 골프장을 네. 뭐 지역 경제 이렇게 하려면은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장소를 골라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구라도 한번 와보면 정말 할 곳이 아니다.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그런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진짜 안타깝고 어려운 싸움들을 지금 예, 예. 너무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한 7년째 하고 있죠. 예. 예. 거기 그 법정 보호종이 50여 종이나 된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아까 환경영향평가 2종만 예, 했었는데 예, 예. 그 종들이 어떤 종들입니까? 우리 팔색조라고 보면 요새 유명한데 전 세계에 팔색조는 약 5천 마리 정도 있어요. 5천 마리 이하에 있다고 합니다. 주로 필리핀, 대만, 일본, 한국, 중국 이쪽에 동아시아 쪽에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학동 동백수 팔색조 번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학동 해수욕장, 학동 몽돌밭 거기 옆에 거기가 있고 이 개발지는 그로부터 1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영향을 받죠. 봤는데 예. 그 영향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없었던 거죠. 예, 없었고 이 팔색조는 주로 이제 5월 말에 지금 막 와가지고 지금 짝을 막 만나고 있고 그다음 한 2주간 정도 이제 집을 지어요. 둥지를 다른 새들은 보통 둥지를 이렇게 접시형으로 짓는다면 얘들은 공처럼 지어요. 축구공만한 집을 한 2주간 짓고 일주일 동안 이제 새끼를 낳고 보통 뭐 하루에 1개 정도 낳거든요. 그 다음에 2주일 동안 부화를 하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이제 키워서 9월 말 되면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 이 노자산을 저희들은 팔색조의 고향이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팔색조 번식지 보호지역이 있고 여기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다 가니까 그 제주도를 비롯해서 남해안 일대에 팔색조는 대부분 있고 뭐 사진 같은 걸 보시면 정말 예뻐요. 콘도 다녀서 사진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예. 가고서 보고 싶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네, 네. 계속 보게 되면서 이런 새들이 거기 있어? 네. 그렇게 되고 또 그런 것은 진짜 그 경제적인 것만으로 한원될 수 없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네.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네. 우리한테 무형의 가치로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설득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에 없다고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략도 없다고 되어 있고 그냥 환경영향평가 두 번째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뭐 저희들이 끊임없이 자료를 제출하고 5년 동안에 팔색조 둥지 팔색조는 울다 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디산에서도 울 수 있어요. 여기도 울어요. 장복산 디산에서도 뭐 울고 여기 무슨 산이죠? 이 산에도 울어요. 네. 그런데 여기 불모산에서 울고 그런데 둥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동네도 막 울어요. 우리 뒷산에서도 울어요. 그리고 울다가 서울 남산에 가서도 울어요. 그런데 이제 둥지가 있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여기가 서식지라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5년간 지은 둥지 36개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경남도, 낙동강청, 환경부, 경남도의 거제시, 문화재청 또 뭐 없을까요? 여하튼 이렇게 6군데 문서를 보냈어요. 네. 조사해라. 아무도 조사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경남도에도 그렇고 도도 안 해요. 의도 안 하고. 답도 없고. 답은 전화로 와더라고요. 뭐 정확한 내용 모르겠는데. 그러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문화재청이 작년에 전문가분들, 박사분들이 4분이 와서 조사를 해서 그 해 둥지, 작년 둥지 6개를 확인을 했죠. 네. 근데 그 50종, 법정 보호종이 아까 팔색조를 비롯해서 긴꼬리 딱새라든지 그런 50여 종이 있는데 어떻게 그 환경영향평가에 제외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개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없다고 거짓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낙동강청은 뭐라고 하냐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조사를 하러 갔는데 없었을 뿐이지 조사 안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재판정에도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증인이 나와서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가서 사진만 찍고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진만 찍고 영혼이 와도 없네요. 아니 영혼이 있으면 이 작업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자예요. 이게 한 4억 5천쯤 되는 환경영향평가예요. 제가 사업자가 용역사한테 4억을 줘요. 개발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주는 게 의무잖아요. 아니 환경영향평가는
워낙에 취지 자체는 만약에 이 사업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 규제를 할 수 있는 조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제가 되면 개발이 안 되니까 없다고 해야죠. 교모한 방법으로.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교모한 방법으로 이때까지 계속 해오다가 네. 이번에 낙동강청의 조사로 네. 덜컥 잘 핀 거죠. 왜냐? 가지도 않은 사람이 간 것처럼 거짓말을 쓴 거예요. 네. 그러면 멸종위기 같은 보호종이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 사업이 실행될 수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주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이번에 낙동강청이 저희들이 분노하는 게 네. 모 언론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대형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대형란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대형란을 일부는 보호하고 일부는 이식하도록 자기가 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네요. 그렇죠. 개발을 위해서 이식을 해주는 거죠. 여러 문서에 대형란을 이식하면 살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개발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한 거라든지 아주 아니면 뭐 국가 사업으로 뭐 도로를 반드시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닌 단순히 골프장을 위해서 이게 피치 못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죽이는데 동의를 해주고 있으니 저희들은 좀 통탄할 일이고 대형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19년 6월 달에 우리 그 박사님이 우리나라 최대 서식지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때 약 한 1020촉 정도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라는 게 논문으로 발표됐으니까 논문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개발의 속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대형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대형란은 도깨비 같은 식물이에요. 네. 부생생물이라고 그냥 이런 식물은 자기 뿌리가 있잖아요. 네. 자기 양분을 스스로 취하고 부생생물은 일종의 기생식물이에요. 다른 유기물에 기생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환경, 온도, 습도, 광도, 주변의 나무들의 이런 환경이 있지 아니하면 얘가 못 살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멸종위기죠. 이식을 한다면 살 수 없네요. 살 수 없다고 네. 여러 문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원형 보존을 하라고 끝없이 요구했지만 자기들은 일부만 원형 보존하고 나머지는 이식할 수 있도록 골프장 바깥으로 뽑아가지고 골프장 개발에 방해되니 그냥 버리는 이식시켜버리는 이런 걸 협의해 준 거죠. 골프 인구는 너무 적은데 숲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한다면 이게 전략 영향 평가세에 대한 판단은 지금 이제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하는데 네. 그들의 입장은 바로 이식만 해주면 된다. 그렇죠.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팔색조 같은 경우도 네. 걔도 이식을 한대요? 그냥 이제 새니까 네. 새 이동성이 강한 애들 있잖아요. 네. 새, 그다음에 사기라든지 파충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저감 대책에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더 좋은 데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색조들이 많이 있어도 심지어 어떤 경우냐면 팔색조는 큰 돌에 둥지를 틀거든요. 네. 그다음에 큰 나무에 둥지를 틀어요. 그다음에 재료들은 관목이라든지 이게 죽은 나무 가지들을 써요. 이렇게 협의의견을 내줍니다. 큰 돌을 개발지 바깥에 산 꼭대기에 옮기고 나무도 옮기면 팔색조가 따라간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예, 과학하고도 그렇죠. 과학하고. 예, 전혀 상관이 없죠. 미래 세대들에게 그걸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뺏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권의 중요성도 이야기하겠지만 저희들이 이곳만은 꼭 지키자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 19년 11월 22일에 이곳만은 꼭 지키자는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상금도 100만 원을 받았어요. 노자산. 워낙 이렇게 자연유산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곳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사도가 너무 심하고 바다 훼손이 심하고 그래서 골프장으로서는 부적절함. 그럼에도 하려 하면 골프장 규모를 축소하든가 그 개발 면적을 축소하든가 경사도를 축소하든가 그 해발 고도 있잖아요. 를 낮추든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사실상 이 사업 올 스톱 됐었어요. 그런데 묻지마 개발하는 지금 정권
들었자마자 6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줘버린 거죠. 환경부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정상적인, 그렇죠. 네. 네, 정권에 따라서 그냥 환경영향평가가 맞아요. 달라지고 저게 저희들이 제일 통탄하는 게 그게 네. 문제예요. 지금은 환경부가 개발 이중대예요. 개발 부서. 그래서 우리 낙동강청장 우스갯소리 일하는데 대저대교라고 부산에 있어요. 문화재 그 낙동강 항구가 우리 세계 최대 철새 도래지잖아요. 문화재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제 개발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거를 비판하면서 자기는 이 대저대교 찬성한다. 부산의 낙동강 한 7, 8km 다놓는 거 있거든요. 찬성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 환경부 직원으로 할 게 아니라 저분은 창원시나 부산시 도로과장이나 건설과장이나 그냥 기업을 가서 개발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네. 낙동강청장으로 앉아가지고 온갖 난개발에 사인을 다 해주고 있는. 그건 다 남겨야 됩니다. 그렇죠. 낙동강 청장 사퇴 집회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집회는 했죠, 작년에. 예. 왜 했냐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노력해서 작년에 아마 3월 달 정도 기억이 되는데 이 새들이 네. 여름철 새는 5월 달부터 와가지고 7월 달, 8월 달 이때 확인할 수 있고 대형란도 7월 초 중순에 확인할 수 있어요. 거제 외주도 달팽이도 큰 비가 올 때 할 수 있어요. 그게 당신들이 제대로 확인을 못 했으니 이때 확인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주는지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네. 청장이 안 지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고 우리는 봤죠. 네. 봤죠. 그래서 이제 사퇴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하고 직무유기 제대로 이게 멸종위기종을 지켜야 된다는가 자기 업무를 배반했다. 이렇게 해서 또 경찰에 고발도 했죠. 근데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그 전임 청장이고, 이번에 청장님이 저희들하고 대화도 크게 안 되고, 전임 청장은 대화도 좀 잘 됐거든요. 대화도 안 되고, 이 정권 하에서 승진을 하려는지, 아니면 더욱더 좋은 곳에 정관 예우를 받고 싶은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노골적인 신개발 발언을 서슴지 않고, 네. 행정행위를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법원 판결도 거짓으로 부정하는 보도자료를 낸 건이 있어요. 네. 4월 30일 날. 그걸 가지고, 저희들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낙동강청과 그 직원들을 또 고발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거. 예. 아니요, 진짜 너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돼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이. 아니, 100만 평의 숲을. 아니, 법대로 하라 이거죠. 우리 주장은. 법대로도 안 하고, 예. 막 일하고 있으니, 여튼 책임을 끝까지 물어가지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우리 세금으로 그렇죠. 공공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특히 환경부로면 환경의 이익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니까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 그게 권한이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버리고 개발자의 노골적으로 편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3심제잖아요. 예. 1심, 2심, 3심. 네. 1심 판결이 설사 네. 우리는 불법이라 했고 자기는 불법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네. 설사 불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1심일 뿐이잖아요. 네. 1심만 보고 불법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노골적으로 내가지고 네. 언론이 쓰고 우리는 거짓말 집단으로 만들고 네. 그래서 묵과할 수 없다. 조만간에 내가 고발장 지금 쓰고 있는데요. 조만간 그냥 고발할 거예요.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네.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인 만큼 이제 환경 보존이 중요하다는데 네. 공감하면서도 또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들 중에서는 관광단지를 그렇죠. 조성해갖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네. 도모해야 된다는 시민들도 있는데. 많죠. 예,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할 때 안 할 때 네. 새도 뭐 깃들 자리를 보면서 깃드는 거잖아요. 네. 할 때 할 때 좀 골라가면서 충분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곳은 더구나 뭐 기후위기 시대에 숲의 가치라는 게 탄소도 굉장히 저감하고 그죠. 경관적인 교육적인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물을 수자원을 저장하고 하는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적 기능도 하고 있고 여기는 좀 남겨가지고
금산, 은산이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보물입니다. 이게 산이 오히려 숲이 지금은 개발해가지고 당장의 이익을 볼 줄 모르겠지만 네. 황금알을 낳는 그 배를 가르는 행위다. 불과 5년, 10년만 지나도 이 숲의 가치가 골프장으로 안 했던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거 생각을 하고 갖다가 공적인 기관이 회계 얘기를 더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생태관광, 네.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18홀짜리 골프장에 1년에 10만 명밖에 안 옵니다. 네. 얼마나요? 바람의 언덕에는 불과 이름 하나의 언덕이잖아요. 네. 이 경관을 보러 50만 명이 오는 거예요. 네. 그 훨씬 단순한 더- 숫자로 보더라도 그렇죠. 가만히 두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더욱 경제다. 이렇게 뭐 주장하고 싶고 그런 길로 가야 되는데 아니, 그게 사실이고요. 쉽지 않죠. 우리나라 사회는. 왜냐하면 너무 그 숲에 가면 사람들이 휴식이 휴식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힐링이 그냥 네, 되기도 네. 하고, 숲에서 사람들 같이 어울렸을 때 우리가 이제 숲의 고마움들을 다시 네, 절감하는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본부에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다음 주 중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전략 환경영향 평가 불법으로 만들어진 전략 환경 평가서에 기초한 거제나무 관광지 지정권자가 도지사거든요. 도지사 상대로 무효 확인 소장을 기자회견을 열고 낼 거고, 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잘못하고 있는 환경부 직원들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고발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집회를 저희들 1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부 단결도 하는 의미도 있고 많은 사람이 보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꾸준히 해야 되겠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자산 달팽이 걸음이라고 달팽이가 느리게 걷잖아요. 네. 아까처럼 숲에 들어가서 힐링하는 이런 거를 지금까지 한 50회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뭐 계속 해 나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체가 환경단체라기보다는 한 33개 정도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열심히 하는 환경단체도 있고, 어머니들 단체, 조그마한, 모임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좀 하거든요. 오늘도, 8가족이 왔는데요. 8가족에 25명이 달팽이 걸음 했거든요. 네. 팔색조 소리도 2마리 듣고, 거제외주 달팽이도 보고, 거제 딸기라고 있어요. 거제 딸기도 먹고, 거제 도롱뇽도 보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힐링하는 그런 것도 뭐 꾸준히 해 절감하면 나가겠죠. 진짜 지키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한번 오세요. 네, 꼭 안내를 가고 해드릴게요. 싶어. 아니, 예, 꼭 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들 한번 체험하면 진짜 이 산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산은 거제만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맞아요, 모두 맞아요. 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네. 되고 향유해야 되고 그런 산이라면 그 부탁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네. 당부할 말씀, 네. 협조해줘야 될 일들 여러 가지. 우리 동물을 좋아하고, 네. 야생화 사진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많아요. 네. 이분들은 사진만 찍지 말고, 네. 정말 희귀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한라새 둥지란이라는 난을 우연히 또 발견했는데, 이건 한라산에만 있는 게 이 노자산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그 대형난 그 집단 서식지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멸종위기종인데 거제자가 붙은 유일한 멸종위기종 거제외주 달팽이도 있고, 뭐 팔색조의 고양이인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새를 좋아하시는 분들, 야생화 찍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동물농장 같은 네.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정말 산에 한번 와가지고, 이런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좀 지키는 게 좀 많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협조해드리? 그건 뭐- 국민소송에 언제까지 합니까? 국민소송 인단 모집은 이제 뭐 한 2, 3일? 3, 4일 정도 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SNS 효과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네네. SNS에 우리 거 실어주는 분들 많아요. 대학에서도 중앙대도 그러고 서울에 있는 중앙대에서도 와가지고 자기 학보에 한바다 이렇게 실어줬어요. 네네. 현장을 다 둘러보고 중앙대 학보사 기자분들도 왔었고 여러 대학에서도 오시고 내일 모레는 일본에서도 일본에서 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지지 방문 겸 조사도 오시고 그래서 현장에 와가지고 힐링도 하시고
아이고, 이 정도는 지켜야 되겠다. 요새는 뭐 이런 활동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한 달을 노자산 갖고. 지키기 시민행동이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는 일. 첫 번째 노자산에 가서 직접 한번 보고. 한번 봐주시면 제일 좋죠. 그리고 그 보시고 나면 네. 그 사진만 찍지 말고 SNS에 네. 이런 것을 우리의 그렇죠. 공유 자산이고 이런 휴식처를 갖다 지키자. 네. 여기 골프장 10만회인 게 아니라 50만이 즐길 수 있도록 맞아요, 해야 맞아요.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아까 할 수 있는 얘기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승인권이 도지사에 있으니까 예. 정치적인 압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몰랐는데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안 됐다고 네. 봐요. 맞아요. 네. 아니 이렇게 정권에서 환경 진짜 1급수에 대한 것들을 그렇죠. 뭐 개발 논리를 피니까 뭐 지금 그렇죠. 이게 공무원들도 안 할 것들을 맞아요. 안 될 것들을 이렇게 하고 우리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예. 우리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에 옷에 케이블카 놓는 거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놓게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국립공원 1호 지리산에 지금 4개, 전국에 16개 케이블카 놓는다고 참 허가 신청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골프장은 현재 전국에 약 한 30개 정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대요.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승인권을 받지 않으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특히나 이렇게 범법하시는 공무원들 다 기록해서 고발하시고 다음 정권에는 반드시 인과응보의 대가를 받도록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약간 기대가 되는 게 우리 이 업무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국회. 네. 그래서 친환경적인 국회의원분들이 저희들이 판단하기 한 10분 이상이 돼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요. 정보공개 청구해도 안 주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회피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좀 질문도 해주시고 네. 정보도 좀 많이 얻어주시고 네. 이런 문제에 좀 명확하게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취직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준 기대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죠. 이번 새 국회에. 새 국회. 네, 그런 그래서-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시민들이 또 이런 압력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정말 오늘 멀리서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맵자부 같은 게 우리가 네. 침묵하면 사라집니다. 노자산을 이룰 수 있습니다. 노자산은 거제가 지켜야 할 미래 마지막 보루입니다. 거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입니다.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른 여성분들이 네. 이런 진솔한 네. 그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죠.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도리어 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 원종태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춘의 세상만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